자,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그 8번째 시간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학생부에서 이 8번 항목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특히 이제 이 항목에는 아이들의 학교의 성적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교과 성적이 이제 그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세특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 그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준 내용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이제 내용은 요거 이제 따로 이제 한 테마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그 이전에 교과 성적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 갈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 구성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좀 여러 번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이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먼저 보시면 여기 교과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과와 과목이 이 과목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한 가지 포맷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현재 재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목이 이제 기초 공통 과목이냐, 아니면 이제 탐구 과목이냐, 아니면 또 다시 기초와 탐구 과목 안에서도 공통 과목이냐, 아니면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해야 되는 양식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신입생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 2학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는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 성취도는 5단계로 한다, 수강자 수를 표시한다, 석차 등급을 표시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시 또 여기를 이해하시려면 사전에 뭘 아셔야 되냐면, 교과가 보통 교과는 뭐고 전문 교과는 뭔지, 또 다시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은 뭐고 일반 선택은 뭔지, 또 진로 선택은 뭔지, 이걸 좀 보셔야 되니까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보고 올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여기 이제 기본 수학하고 기본 영어가 다시 진로 선택으로 들어와 있는 가장 최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교과는 기초에 해당하는 영역, 기초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중요한 건 이제 기초하고 탐구가 이제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을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해서 입력을 해주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과목을 좀 잘하는 아이들, 또는 과목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아이들, 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실적이 좋았던 아이들, 가령 이제 수행평가를 굉장히 근사하게 잘했다든가, 성적이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든가,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아이들 위주로 기록을 보통 이제 해줬었는데, 근데 대부분 특이사항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학생들 위주로 기록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8번 항목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초와 탐구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됐다. 특히 이제 3, 4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특을 받기가 그동안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세특을 이제 필수적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세특을 못 받는다라고 걱정하던 이전 학년도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나도 필수적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으니 세특에 기록할 것을 신경을 써둬야겠다는 거죠. 보시면 교과 영역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국영수, 사과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국영수, 여기 이제 국수영, 그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교과군에 따로 이제 독립이 돼 있고, 사회와 과학, 그다음에 체육예술, 그다음에 생활교양에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주요 과목 하면 이제 위의 과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통 과목은 이제 국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식, 요런 이 공통 과목들은 주로 이제 1학년 때 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과목 이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선택 과목 안에서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제 이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 일반 선택 과목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까지 모두 다 나오는 과목, 공통 과목 포함해서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취평가만 하게 된다. A, B, C나 아니면 A, B, C, D 이렇게 성취평가하는 과목들이다. 그런데 기존에 보시면 이제 여기 문과는 별반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하라는 과목이 이과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제 이런 과목들이 원래 이과 아이들이 이걸 이제 진로 선택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요 네 개 중에서 보통은 과학중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을 다 하는 학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과목, 많은 학교는 한 세 과목 정도 투 과목을 3학년 때 시키는데 지금 이것들이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은 이제 이게 수능 출제 범위에 이제 사실은 뭐냐면 수능 출제 범위에 기하가 들어 있었고 다 필수로 들어있었던 거죠.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 과목도 이제 이 몇몇 대학에서 이제 투를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투를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상위권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이제 진로 선택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그 공통 과목을 배운 다음에 국어는 이제 국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원, 수학2. 그 다음 수학원, 수학2는 보통 문이과와 같이 이수를 하고요. 그 다음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는 문과 애들은 보통 이제 확률 통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과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학교에서 이수를 시키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어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사회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과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제 사회 과목들이죠. 이제 사회 과목들이 여기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을 공통으로 배우고, 그 다음 일반 선택에서 물화생지 원 과목들을 일반 선택으로 배우게 된다. 보통 학교에서 요새는 보니까 물화생지 원을 다 시키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 물화생까지 시키고 지구과학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수능에서 지구과학 선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과 아이들이 중하위권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학교에 편성을 해서 이제 이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제대로 개설해주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과목들은 그냥 한 번씩 쭉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공통 과목이라는 건 국영수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 일반 선택은 이쪽 부분이구나. 그 다음 진로 선택은 여기 있는 과목들인데, 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수해올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이제 밑줄을 거둔 거예요. 심화국어, 고전읽기,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아마 이공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하를 이제 이수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2학년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가 미적분 대신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수를 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가 아예 수능 범위에서 빠지다 보니까 기하를 이수 안 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근데 1, 2학년은 그런 게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경제수학, 그 다음 수학 과제탐구. 요 수학 과제탐구는 과목 이름이 생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율탐구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중에 연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과목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이 수학 과제 탐구를 들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두 과목들은 이제 내용을 쭉 다 대충 이제 구분은 되시죠, 그죠? 네. 그럼 보시면 이제 보통교과에서 이제 보통교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전문교과가 아닌 걸 이제 다 보통교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지껏 보신 게 다 보통교과예요. 전문교과를 잠깐 봐야 되네요. 여기 이제 보통교과고요. 지금 여기 보통교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교과고, 전문교과는 세 종류가 있는데, 전문교과 1과 2하고 이제 전문교과 3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전문교과 1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 아이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특목고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 이제 이런 학교들 이제 들이에서 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전문교과 1 과목인데, 한번 보시면 과학 계열에서는 심화수학 1이나 심화수학 2,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그 다음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과정에 약간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의 난이도까지 들어가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고등학교에서 주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과학중점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요 과목들을 진로 선택으로 이수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체육계열은 이건 체육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술계열은 역시 뭐냐면 예고 아이들이 이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외국어 계열과 그 다음 국제 계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과목들을 보시면 외국어 계열은 대부분 다 이제 외국어에 관한 이야기죠. 외고용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시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국제 계열은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 아이들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교과는 이제 이제 흔히 대입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전문교과는 대부분 전문교과 1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전문교과 이제 2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제 직업교육을 이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교과가 전문교과 2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전문교과 3은 뭐냐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이수하는 과목들이 전문교과 3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고, 보시면, 자,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럼 이제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과목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들은 원점수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하고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있으면 아이가 그 등급 안에서도 등급의 앞쪽 아인지 뒤쪽 아인지를 비교적 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까지가 다 나와 있으면 사실상 아이의 성적을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 등급보다는 좀 더 이 변별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취도는 같이 이제 병기가 되고 있고요. 5단계로 병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강자 수하고 석차 등급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을 산출을 했는데, 현재 1학년, 2학년부터는 그 과학탐구 실험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다. 뭐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기초탐구 생활교양 체육 예술 과목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기초탐구 생활교양 과목들은, 그러니까 예술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역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은 동일하게 이제 평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과목이 이제 수학에서 뭐 기하라든가 경제수학이라든가 과학에서 이제 과학 2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에서 뭐 여행지 뭐 이런 과목들이겠죠. 이제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은 이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하고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올해 고3은 석차 등급하고 표준 편차를 내야 되는 학년이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하고 표준 편차를 없애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점수는 알려주고, 그 다음 평균이 얼마인지도 알려줘요. 우리 아이 점수가 80점이다. 그 다음 학교에서 평균은 70점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평균보다 한 10점 정도를 잘했는데, 이게 도대체 평균보다 10점 정도 잘하는 게 얼마나 잘한 거냐라는 거를 사실은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평균보다 10점 높은 게 잘하긴 잘한 거죠. 그죠? 평균보다 잘했으니까 잘한 건데, 이게 아주 잘한 건지 그냥 적당히 잘한 건지, 그러니까 아주 잘해서 1등급 수준인 건지, 아니면 적당히 잘해서 2, 3등급 또는 4등급 수준인 건지, 아니면 평균보다 정말로 조금만 잘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하려면 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표준 편차가 공개가 되어 있어야, 이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뭐냐면 올해 고3을 제외하면 올해 1학년, 2학년부터는 여기에 표준 편차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원점수하고 평균만 가지고는 이제 이 다른 과목처럼 세밀한 추정을 할 수가 없게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성취도별로 성취도 A가 몇 퍼센트, 성취도 B가 몇 퍼센트, 성취도 C가 몇 퍼센트, 이렇게 성취도별로 분포 비율 정도를 입력해 주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취도도 이제 3단계예요. 그러니까 성취도가 이제 여기 5단계짜리가 있고 3단계짜리가 있는데, 성취도가 5단계짜리는 90 이상 A, 80 이상 B 이렇게 10점씩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60 이하가 이제 E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인데, 성취도가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거를 이제 2칸씩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20점 단위로요. 그래서 80% 이상이 이제 성취도 A가 되는 거고, 60에서 80 사이가 성취도 B가 되는 거고, 60 미만이 이제 성취도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도 3단계로 바꾸고, 표준 편차도 없애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입력을 하겠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아이들이 치열하게 성적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아이들이 비교적 이제 진로에 맞춰서 하고 싶은 과목을 좀 자유롭게, 성적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요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교과 1 과목의 일부 과목들을 이 진로 선택으로 편성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 1에 있지만 진로 선택으로 만약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성취도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양교과군, 심리학, 종교학 이런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과목들은 이제 성취도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교양이니까 그냥 이수했다라는 정도만 표시해 준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 1, 이제 전문교과 1이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과목들이에요. 이제 이 외고, 자사고, 그 특목고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 아이들도 전문교과 1은 모두 다 뭐냐면, 그 일반고의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처럼 그 5단계의 성취도와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모두 공개하도록 그러니까 모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중에 성취도가 3단계인 것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지필고사의 영향보다는 수행평가의 영향이 좀 더 큰 과목들 있죠. 융합과학 탐구라든가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주로 이런 과목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은 성취도를 3단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 2하고 3는 그 뭐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직업계 특수화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시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만 이제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요새 이제 그 고교 학점제 이제 도입 과정 중에 그 고교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서 학교 간의 통합 선택 교과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간의 통합 선택하는 과목들이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기피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주로 이제 경제라는 문과 과목으로 치면 이제 경제라는 과목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과로 치면 뭐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제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 뭐 심화수학 1, 2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학교에서 수학을 정말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 아이들 또는 정말로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학교에는 심화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한 3-4명밖에 없다면 다른 학교랑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를 갖다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다. 석차 등급은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대신에 원점수, 평균, 편차는 이제 공개를 한다. 교과 군별로 성취도는 3단계 또는 5단계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재미난 것은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석차 등급이, 표준 편차,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은 등급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보시면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요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다른 코너에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점수 체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수능에서의 점수 체계, 그다음 학생부에서 점수 체계, 석차 등급은 어떻게 내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